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의 상징이기도 한 자갈치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인데요.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관광버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임시 주차장도 얼마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 일대 교통 주차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어시장이자 관광 명소인 자갈치 시장. 인기만큼이나 시장 일대는 매일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차량의 통행도 잦습니다. 국내외에서 온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지만 시장 지하와 외부 주차장은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고 관광버스가 될 곳은 한정적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닷가 쪽 야외 공간을 임시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아닌 무량장이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무량장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자갈치 시장 일대 버스 주차장은 이곳 자갈치 아지매 시장 뒤편 6면이 전부입니다. 하루 40~50대가량의 버스가 자갈치 시장을 찾는 봄, 가을 성수기에는 금세 만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저 안에가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넓고 이래가 차가 성수기 때도 들어오면 거의 다 될 수 있고 이제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이마저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자갈치 아지매 시장 입점이 시작되면 시장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인근에서의 새로운 주차 공간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주택시 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에서 관광버스 주차 위치가 관광객의 보행 동선을 결정하고 상권 매출과도 직결된다며 이를 위한 주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경제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의 동선과 연계된 효율적인 교통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바른가치 실천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 의원에 대한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바른가치 실천운동본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 의원이 과거 공사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강요한 뒤 차액 수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천 시스템을 비판했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창원시 의회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박탈, 민주당은 영구제명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급 간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1일 새벽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만난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감찰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부산 지역 취업자는 1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 결과 6월 부산의 고용률은 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한 68.9%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1% 감소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 증가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14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 역시 15.5% 늘어난 13억 6,3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무역 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전자제품이 90% 이상 급증했고 철강과 기계류가 수출 증가를 이끈 반면 승용 자동차와 선박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 등 주요 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인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천억 원 증가하고 0.75%포인트 상승 시 5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받은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도 최대 89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과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등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동구가 민선국이 핵심 사업인 부산항 북항 동구장 건립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북항 동구장 TF를 구성했습니다. 동구청은 북항 동구장을 단순한 야구장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주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TF는 또 동구장 건립 시 예상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철호 동구청장은 북한 개폐식 동구장 건립과 동구장 복합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3년간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전담할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권에서는 총 4개 의료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인제대 부산 백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의 해운대 백병원과 동아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3곳은 재지정됐습니다. 경남 권역에서는 창원 한마음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응급실 진료 이후 수술과 시술, 중환자실 입원까지 신속하고 연계성 있게 제공되는지를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훈 창원시장이 15일 목요인 창원 남중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 시장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를 주제로 자신의 학창시절과 그동안의 경험, 실패를 극복한 사례를 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원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40대 유튜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AI 프로그램에 반복 질의를 던져 오염된 답변을 얻어낸 뒤 중국 국적 복면경찰의 폭력이나 비추교 북한 전달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청자 후원금을 노리고 이 같은 영상을 다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유튜브 수익급 1,0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기업들은 여름 휴가로 평균 3.4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부산 지역 주요 기업 1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계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한 기업이 50.9%였고 5일 이상 20%, 2일 이하가 18.2%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일, 중소기업이 3.2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47.4%는 휴가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와 지원 사업에
부산공고와 부산영상예술고 등 관내 4개 학교의 6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공고 기계과와 전기과는 인공지능 스마트 기계과와 AI 전기과로 개편되며 부산마케팅고와 해운대 관광고는 디저트와 베이커리 전문학과로 각각 새롭게 바뀝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들 학과에 총 54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 개발과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고 개편된 학과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문화유산의 역할을 조명하는 아라가야 고도 아카데미 포럼이 15일 함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여 년간 아라가야 항토사 연구회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가 이어온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학계와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문화유산 거버넌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유산 시대의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아라가야 고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함안군은 이번 포럼이 국민들의 문화유산 보존 의식을 높이고 아라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합천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합천군은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 합천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조례 시행구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산 장려금 확대로 기존 첫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지원금의 지원 방식을 기존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하는 안에서 83개월까지 변경해 자녀 출생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합천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남 지역 매장들도 잇따라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경남 마산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일부 임대 매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건물은 전막간만 감돌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분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손님이 많이 없어졌죠.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업을 이어오던 창원점과 거제점마저 운영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마트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홈플러스를 많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미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온 지역사회는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제는 법원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오는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MBK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이런 먹튀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한 게 중요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경남 지역 직고용 노동자 5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의 한 향토 기업이 음식을 판매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부도 실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에 동참했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수익 일부를 지역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환원하는 기부 맛집 더줌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김밥 전문점에 기부 맛집 더줌 인증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맛집 더줌의 첫 번째 참여 가게입니다. 네,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식업을 하면서 배달비, 수수료 요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공 앱이 나와가지고 수수료도 낮추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부 맛집 더줌은 공공 배달앱 먹개비를 이용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참여업체가 일정 금액이나 매출 일부를 기부해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김해형 기부경제 플랫폼입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부까지 더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나눔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하게 이제 모임이나 이런 그걸 통해서 이런 희망을 품던 미래재단을 하고 같이 먹개비와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우리도 장사도 좀 잘하고 같이 이렇게 또 그 이익금을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체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와 제과점 등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 모집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성장 지원, 의료와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 끼 식사가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기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공공배달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기부 맛집 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또 기부 문화도 확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거양득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지역에서 시작한 소비의 한 끼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부 맛집 더줌.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경남 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표는 당시 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수개표로 진행되며 무효표와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천 전 시장의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온정을 전해온 경남의 익명기부천사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사무국 앞에 놓인 이름 없는 상자에서 현금 500만 원과 국화 한 송이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편지에는 매몰된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먼 타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용히 나눔을 이어오며 경남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달한 성금은 모두 7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